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테슬라 각 공장별 신규 생산 능력 정보, 3분기 및 4분기 생산량 예측, 꿈틀대는 에너지 사업과 그 의미입니다. 지난주 테슬라의 내부 회의 내용이 유출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하필 CNBC 로라에게 들어갔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 많기에 유출된 내용과 지금까지 알려진 테슬라의 정보를 종합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테슬라의 미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산량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지난 2분기의 생산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프리몬트에서 2분기 13만 4천 대를 생산하였다는 내용이며, 이는 우리가 알고 있던 2분기의 생산량과 일치하며, 이를 통해 지난 2분기 프리몬트의 생산량이 향상되었음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가 2분기의 생산량이 크지 않았음을 다시 보여줍니다. 현재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의 경우 3분기 생산량이 크게 올라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도 유출되었으므로 조금 뒤 이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프리몬트 과거 정보가 아닌 현재 정보도 나오는데 바로 주당 생산량이 12,000여 대에 달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2분기 프리몬트의 일평균 생산량은 1,415대, 주당 생산량은 9,905대였습니다. 이 12,000대라는 수치는 프리몬트 공장 역사상 가장 많은 생산을 하였던 지난 분기와 비교하면 20%가 넘는 생산력 향상입니다. 만약 주당 12,000대 생산이 차질 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이는 분기당 무려 16만 대에 달하는 생산이 되며 상당히 큰 함의를 갖는 내용입니다. 프리몬트 공장은 여러모로 생산량 향상이 가장 어려운 공장이고 실제로 생산량 증가가 거의 멈추어 있던 공장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프리몬트는 기가팩토리가 아닌 미국에서 아주 유서 깊은 오래된 공장이었습니다. GM이 1963년 조립 라인으로 활용하기 이전에도 쉐보레의 오클랜드 조립 공장이 있던 역사가 깊은 공장입니다. 물론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너무나 당연하게도 백지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과 기존 그림을 집어내고 일부 변경하며 그리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로 프리몬트 공장은 공장 부지 면적에서 더 이상 확장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위성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공장 주변 더 활용이 가능한 부지가 전혀 없기에 원래 활용되던 공간 안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생산량 확대가 가능합니다. 즉, 같은 면적당 생산량 증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면 생산량 증가가 불가능한 공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치약의 난이도 인 프리몬트 공장에서 지난 분기에 이어 이번 분기에도 생산량 증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악의 난이도 공장인 프리몬트에서 생산량이 증가될 수 있다면 이는 현재 모든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량 증가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테슬라 공장의 부지 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의미이고, 또한 기가 상하이에서 감탄을 자아낼 만한 생산량을 계속 뽑아내고 있는데, 이런 인상적인 생산량 증가가 중국이라는 요인뿐만이 아니라 테슬라라는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내용인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와 관련된 내용도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기가 베를린에서 7일 평균을 기준으로 1000대 이상을 생산하는 마일스톤을 성취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일론이 베를린을 방문하였을 당시 2022년 말까지 주당 5000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내용 역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7일 평균 주당 1000대 생산과 관련된 추가 맥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분기 기가 베를린의 일평균 생산은 86대, 주당 생산으로 바꾸게 되면 602대입니다. 이와 비교해도 66%가 올라간 수치인데, 이번 분기 베를린의 평균 주당 생산량은 1000대보다 높을 확률이 존재합니다.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는 바로 베를린 빈 데이터를 공유해주시는 스태츠 테슬라님의 자료입니다. 가장 최근 공유해주신 내용이 9월 6일인데 보시다시피 빈을 기반으로 추정한 베를린의 생산량이 S커브 초입의 폭발적인 성장성을 보여줍니다. 테슬라의 유출된 평균 7일 생산량은 말 그대로 과거 7일을 포함하고 있기에 이를 바탕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S커브 초입 단계 생산량의 미래를 예측하면 그 수치가 가소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빈 데이터에서 보이는 생산량 증가가 이번 분기 계속된다면 기가 베를린의 3분기 전체 주당 평균 생산량은 1300대를 넘길 확률이 아주 높으며, 이는 전분기 대비 115% 향상된 수치가 됩니다.
15% 아니고 2배 넘긴 115%가 맞고 바로 이게 S커브 초입의 폭발적인 성장이다 라는 것이죠. 다음은 기가 텍사스와 관련된 정보입니다. 기가 베를린과 달리 7일 평균이라는 수치가 빠진 주당 생산 능력 1000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수치가 하루 생산량의 7배 기준인지 아니면 앞선 7일 평균 수치와 똑같은 것인지는 불명확하지만 확실한 건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 모두 S커브 초입을 탔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 내용은 기가 네바다의 파워트레인 생산량이지만 전기차 생산량의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커버하기 위해서 기가 상하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고 3분기 생산량 예측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 뒤 테슬라 회의에서 유출된 나머지 정보들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8일 CPCA에서 테슬라의 8월 판매량 수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전체 판매량은 76,965대이며 이 중 중국 내 판매는 34,502대, 수출은 42,463대로 집계되었으며 모3는 14,796대, 모 Y는 62,169대입니다. 이 76,965대는 제가 생산량 기준으로 예측하였던 79,784대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치이며 정확한 생산량 수치의 경우 며칠 내에 곧 발표가 되게 됩니다. 가장 정확한 분석은 생산량 수치가 나온 뒤 이를 활용한 분석이지만 생산량과 판매량이 큰 차이가 나지 않기에 이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도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앞서 유출된 프리몬트 공장의 생산량 정보를 활용하면 3분기 프리몬트의 생산량은 약 15만 7천여 대, 유출된 회의 정보와 추가 빈 자료를 활용한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의 생산량은 각각 1만 7천여 대와 1만 3천여 대입니다. 그리고 기가 상하이에서 9월달 공장 가동에 큰 문제가 없다면 8만 9천여 대의 생산이 이루어져 3분기 생산량은 40만 대에 가까운 39만 5천여 대가 됩니다. 이 예측치는 생산량 기준이기는 하지만 테슬라 판매량 및 생산량 예측의 대표 주자인 트로이 테슬라이크님의 판매량보다 다소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 제 수치와 트로이 테슬라이크님의 수치 중 가장 큰 차이가 나온 부분이 프리몬트 공장의 생산량 및 판매량입니다. 이번 분기 프리몬트에서 깜짝 생산량 성취를 성공할지가 상당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번 4분기 역시 큰 이변이 없다면 테슬라 역사상 가장 높은 생산량 수치인 47만 7천여 대가 됩니다. 정말 어떤 각도로 봐도 웅장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전기차 비즈니스만 해도 엄청난데 그 다음에 유출된 내용은 더 흥미롭습니다. 바로 에너지 부분의 약진입니다. 일주일 평균으로 42대 메가팩 배터리 생산 능력을 갖추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며 이는 작년이 아닌 지난 분기 대비 85%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메가팩 같은 경우는 3메가와트시의 용량을 가진 큰 컨테이너 사이즈의 배터리 저장 장치이며 대당 가격이 거의 200만 달러, 원화로 환산 시 27억 원이 넘는 고가의 제품이기도 합니다. 일주일에 42대라면 매주 8천만 불 내외의 매출이 메가팩만으로 에너지 부분에서 발생한다는 것이고 이것을 분기로 환산하면 9억 6천만 불 내외가 되며 이 수치만으로 지난 분기 에너지 매출을 뛰어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파워월까지 일주일에 6,500대 생산을 넘겼다는 이야기가 추가로 공개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물론 절대적인 매출 비율로 본다면 에너지 부분이 2배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더라도 테슬라 전체로 봤을 때는 여전히 작은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시장과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은 이제 막 문이 꿈틀거리면서 열릴랑 말랑하는 단계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극초입 단계에서 에너지 부문도 테슬라가 선도주자임을 보여주며 가파르게 매출이 상승한다면 나중에 시장이 활짝 열렸을 때 매출은 상상 이상으로 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3분기 테슬라의 에너지 비즈니스 매출 상승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이유이며 생산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변화하는 에너지 비즈니스의 수익률 역시 테슬라 밸류에이션을 극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지표입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비즈니스나 전기차 모두 배터리로 시작을 하기에 수익률이 더 높은 전기차 쪽으로 배터리가 대부분 할당되었지만 오늘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테슬라 IR에서 일하는 마틴 씨께서 골드만삭스 컨퍼런스에서 테슬라 역사상 최초로
정도로 모든 비즈니스에서 필요한 충분한 배터리가 공급되고 있다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정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90%의 배터리는 전기차에 사용되고 10%는 에너지 저장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중이며, 이게 가능해진 이유가 CATL과 LG화학을 포함한 배터리 공급 업체의 다변화와 이 업체들의 빠른 속도의 공급량 증가로 인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비즈니스 수익률은 사실상 0%에 가까웠기에 테슬라의 기업가치 평가에 큰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그 규모의 성장과 수익률의 성장이 이번 분기부터 목격이 된다면 에너지 비즈니스의 미래가치를 한 번에 인정받는 트리거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재미나게도 지난 5일 테슬라 장기 투자자이자 트위터에서 밸류 애널리스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시는 야만님께서 에너지 부분의 급격한 성장과 관련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정리한 트위터 링크를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부분 핵심 내용만 보면 2024년까지 테슬라 에너지 모든 제품이 완판되었다는 사실, 메가팩의 높은 판매가와 높은 마진율, 그리고 단연간의 높은 성장률 예상이 핵심 내용입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사실상 절대적인 우위를 보이며 독식의 판을 만들어서 성장 중인데, 이 성장 중에 또 다른 에너지판의 독식을 준비 중인 테슬라. 최근 많은 분들이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에 두려움에 떨며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에 빠지기 쉬운 시장에서 핵심을 간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핵심은 언제 시장이 무너지는지 타이밍 맞추기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보이다가도 지붕 뚫고 솟아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며, 반대로 모두가 한이에 찬 축가를 부를 때 무너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아무도 맞출 수 없는 주사위 놀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 시장이 무너지더라도 살아남는 기업은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며, 살아남는 기업은 그 다음 사이클에서 훨씬 더 크게 보상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